오늘 안 그래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원래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결제의 수단, 교환의 수단까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진짜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진짜.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거는 아직 터지지 않은 버블이에요. 그래서 튤립 버블이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 17세기, 16세기 그 네덜란드에서. 그래가지고 그 튤립을 만약에 버블이 안 터졌다면 아직도 우리는 튤립을 돈같이 사용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의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 그 두 번째는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어떤 물건이, 그러니까 튤립 버블이 안 터졌다면 튤립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그 믿음 때문에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산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 달러를 믿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의 그런 신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푸른색 종이 쪼가리를 그냥 돈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용화폐라고 부르는 거고, 금은 그렇다고 다르냐? 금도 솔직히 따지고 말하면 그냥 돌이잖아요, 돌. 빛나는 돌. 돌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대손손 그 돌이 희귀하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버블이 터지지 않아야 이 돈이라는 이 통화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이제 비트코인도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은 코드 쪼가리예요, 코드 쪼가리. 코드 쪼가리인데 가치가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솔직히 말해서 믿기 시작한 거를 2009년도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좀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또 암호화계 관련된 그런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게 화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이 된 게 한 2014년부터 메인스트림이 된 거고, 지금 2017년도, 18년도에 또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버블인 줄 알고 이게 팍 추락을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땅바닥도 없이 추락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서 정고점은 물론이고 그냥 진짜 뚫고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산이 추락을 했다가 정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버블이라고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런 버블은 없었어요. 이게 뚫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버블은. 그래서 보통 이제 버블이 아니라는 거를 판명하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이, 이렇게 추락을 했을 때,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2018년도에 이렇게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버블처럼 터진 거예요. 터져서 이게 거의 거의 3년 만에 이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2017년도 말에 터져가지고 2020년도 말에 이렇게 복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보통 버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한번 추락을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근데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는 버블이라고 할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을 보시면 1980년도에서 200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에 닷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뜨면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이때 올라가서 거기서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버블이 터져가지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 기술이 발달도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인터넷이라는 그냥 이름만 걸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기업들이 알고 보니까 실태가 아무것도 없었죠. 우르르 떨어져서 2014년이 14년 만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복구가 되면서 팬 기업들이 옛날 닷컴 기업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애들도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산 가격이 이렇게 복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쭉.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나스닥이랑 비슷한, 이런 크게 보면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고점 회복하는 게 3년밖에 안 걸렸는데, 이건 14년 동안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복구되는데, 정고점 복구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13,000포인트를 찍고 있는 겁니다, 나스닥이. 이때 사도 3배 올랐어요. 이때 사도 존버만 했다면. 자, 그렇게 일단 비트코인이 버블이냐? 버블이에요. 버블인데 무슨 버블이냐?
그런 버블이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버블이에요. 즉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을 받은 이게 진짜 역사적인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아침에 눈 뜨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비트코인 더 샀어요. 비트코인 더 샀고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내 생각에는 올라야 되거든. 비트코인은. 아무튼 뭐 땡큐 베리 마치죠. 떨어지니까. 떨어져서 저는 더 샀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돈의 조건을, 튤립 버블로 이제 돈의 조건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가치가 희소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해야 된다. 특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divisible 해야 되는데, 가치를 계속 쪼갤 수 있어야 돼요. division. 디비전이 영어로 나누기죠. 계속 쪼갤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보관에 간편하고 썩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대대손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도, 중국 부자들 보면 아직도 금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 또는 인도 정부에서 발행하는 루피 또는 위안화 이런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인도랑 이제 중국 부자들이. 그래서 금을 사가지고 금을 진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금고 이런 데 보면 제 인도에서 오신 이런 그 직장 동료들이 많은데 항상 금을 좋아하더라고. 그날은 금을 좋아해.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달러는 좋은 돈으로 만족이 되는가? 일단 희소성을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한대로 지금 달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divisible 하느냐, 나눌 수 있느냐, 그 가치를 센트 단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관에 간편하고 썩지 않아야 되는데 maybe 아마도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보관에는 간편은 해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제 디지털화로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고 또 썩지도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하나 거슬리는 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압류가 가능해요. 달러 자산들은 내가 물론 이제 범죄자가 돼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떤 정부를 신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자산을 놓아두지 않습니까? 누가 현금을 그냥 매트리스 밑에 이렇게 놔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범죄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만약에 이 신용이 뭉개지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화폐가. 그런 일은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러면 진짜 금이 최고죠. 그럴 때는 금, 그리고 그 총알이랑 그리고 총이 최고죠. 그럴 때는. 그러면 비트코인은 좋은 돈으로 만족을 하는가? 희소성을 봤을 때 향후 100년간은 통화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 2100만 개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람들이 딴짓하면서 다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화량은 구글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1200만 개인가? 아무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게 디비지블 하느냐, 이 가치를 계속 쪼갤 수 있느냐. 네,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작은 비트코인 단위를 1사토시라고 부르고 아니면 1셋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디비지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계속 자산 통화량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사토시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계속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2136년인가 그때 되면 또다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에 간편해야 되고 썩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썩지는 않아요. 근데 보관에 간편을 하느냐, 보관에 간편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USB 드라이브 같은데 그냥 프라이빗 키, 비번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 비번을 까먹으면 우리 지금 쓰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그냥 이메일로 다시 비번 찾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비번 까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날아가요. 그래서 보관에 간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테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보관이 간편하겠지만, 저 같은 이제 테크에 문외한 이런 분들이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인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거기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크립토를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노발대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관리해가지고 뻘짓해서 날아가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익스체인지에서 사놓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일단 뭐 결론은 돈이라는 거는 아직 터지지 않은 버블이다. 이 말을 저는 너발 선생님한테서 먼저 들었고, 닉 자보라는 스마트 컨트랙을 처음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로 제가 또 남겨놓을 테니까 그분들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를. 그리고 돈의 역할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물건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이 쪼가리를 믿고 있어요. 뭐 그게 대한민국 원화든 또는 미국 뭐 달러든 일본 엔화든 그걸 믿고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바탕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시면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에 푸른색 종이 쪼가리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렇게 좋은 돈의 조건은 희소성, 특별해야 돼요. 별로 많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divisibility,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가치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물물 교환을 할 때 편하게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관의 용이성, 보관이 간편해야 되고, 그리고 썩지 않아야 돼요. 튤립이 돈이 못 됐던 이유는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돈을 봤을 때 그게 꼭 정부에서 발행해서 돈이 된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종이 쪼가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지구 어느 곳에 아직도 조개 껍데기가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조개 껍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운대의 모래도 중동에서 수입해와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건데 한국에 오면 쓸모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봤을 때 좀 크게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원시인들이 어떻게 물물 교환을 할 때 조개 껍데기를 이용했는데 그 조개 껍데기에서 금으로 진화하고 금에서 이렇게 신용화폐, 솔직히 금도 얘기를 하자면 더 길어지는데, 금에서 신용화폐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금을 들고 다니면 불안하니까 종이 쪼가리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만큼 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 증서를 들고 오면, 뭐 이 은행으로 오시면 이만큼 금을 돌려드립니다. 이 증서에서 시작한 게 달러 지폐예요. 그래서 금본위 제도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렇게 금본위 제도를 하다가 닉슨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때려치운 거죠. 금본위 제도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신용화폐가 됐는데, 금도 이 1970년대 이때는 미국인들은 금을 가지는 걸 불법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은 아닌데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본위 제도를 이제 없애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금을 이렇게 많이 사버리면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불법을 만든 거예요. 미국인에 한해서. 자, 원래 제가 또 다른 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 비트코인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